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의 인재사항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먼저 자기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력 1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위인지 기계가 위인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교류를 갖는 것보다 어떤 기계와 로봇과 더 교류를 갖는 시대 속에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로잘린 히드넬은 감성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21세기의 그런 인재상들을 조금씩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오전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번은 자기력이에요. 자기력. 자, 같이 해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력. 네, 자기력이 뭘까요? 자기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발할 줄 아는 능력이 자기력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혼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뭐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자, 제가 5가지 질문했어요. 어때요? 대답이 탁탁탁탁 나오나요? 이게 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애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감동을 받는데, 지난번에 직스 기독대안학교 입학설명회를 했던 엄마가 저한테 아주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입학설명회 처음 봤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가 감동받았어요? 했더니 그 6학년 아이가 말했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6학년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직스에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일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 학교를 왔고, 이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또 여자친구만 많고 그랬나요? 어떤 친구들 관계 어렵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내가 여기서 배웠고, 핵심은 그거였어요. 나 여기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내가 사실은 고자질하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자질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몇 명이 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자질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눈에 보인다는 뜻이다. 내가 고자질을 자꾸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야. 이걸 잘 키우면 행정가다. 이걸 잘 키우면 굉장히 관리자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성품으로 키우면 고자질하는 사람이 돼서 천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고자질을 잘했어요. 형들의 잘못된 점을 맨날 아빠한테 고자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막내는 아니지만 요셉을 사랑했지만 형들은 아주 죽일 듯이 미워했거든. 결국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그걸 받아들였어. 나한테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고자질을 잘했는데 내가 직스에 와서 그걸 고쳤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1번 자기력. 이 아이가 6학년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어려운 점,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이랬었는데 나는 지금 이래요. 그 얘기를 나는 전에만 들었는데, 나는 인사만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얘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떡 떠오르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애들이 남는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아이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쁘지?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제가 요즘 성품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야 내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어쩌다 결혼을 했고 어쩌다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몰라. 자기력이 부족하면 이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우리는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기를 이해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비전, 나의 사명, 나의 취미.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거. 우리는 이걸 찾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최근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꼴찌라고 하는 연구를 냈어요. 진짜 꼴찌였어요. 진짜 꼴찌였어요. 정말 남미 애들보다 꼴찌, 남아프리카 애들, 아주 진짜 네팔 아이들보다 꼴찌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비교감과 열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애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교감과 열등감을 왜 줄까? 나만의 개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부모가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너하고 얘하고는 달라.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찾아줘야 돼요. 비교하려면 그 아이 하나를 갖고 비교해야 돼요. 나 자신을 갖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딴 옆집의 아줌마하고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비교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가 않아. 차라리 나의 어제와 오늘로 비교해야 돼요. 내가 어제는 이러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오늘을 갖고 비교해야 돼. 네가 어제는 걷지 못했는데 오늘 걷네? 네가 어제는 책을 읽지 못했는데 오늘은 읽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을 갖고 비교하면 우리는 자꾸 진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의 자기력을 찾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부모는 이 자기력을 어떻게 찾아줄까?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는 거, 오늘 뭐 먹었니? 반찬은 맛있었니? 뭐 이런 질문해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네. 먹은 거지 뭐해. 오늘 반찬이 뭐 나왔어? 어머, 교육 일지에는 뭐 이거 나온다는데 왜 그게 나왔어? 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아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에? 오늘 반찬이 어땠어? 이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니? 너는 무엇을 좋아했어? 나는 이게 좋았어요. 자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엄마들하고 제가 성품 세미나 하면요,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거 말해보라고 한 15분만 주면 처음에는 나는요 라떼를 좋아하고요, 나는요 이러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남편은 해물탕을 좋아하고 우리 큰아들은 빈대떡을 좋아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다 남의 얘기하고 있지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별로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도 자꾸 그렇게 키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정말 전업주부든 아니든 전업주부가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요즘은 전업주부 되기는 게 이게 로망이야, 로망.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자꾸 옆집에 비교하면서 마치 나는 열등하고 너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뇌가 자꾸 나한테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 텐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어?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축구 재밌었니? 축구 이겼어? 어느 편이 이겼어? 우리는 이긴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 엄마 졌어. 에이 이러고 마는데 그게 아니에요. 축구를 하면서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게 됐어? 엄마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축구인데 축구 이겼어? 졌어? 이러지 말고 네가 오늘 축구해가지고 오늘 너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있었어? 오늘 새롭게 발견한 너는 뭐야? 엄마 내가요 발로 골 넣는 건 잘 못하는데 달리는 거는 너무나 잘해요. 아 달리는 거 너를 잘하는구나. 자꾸 발견하게 만드는,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재밌었니? 애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이런 말 잘하죠. 그죠? 학교 갔다 와도 그렇고.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 들은 수업 중에 네가 제일 잘했던 것은 어떤 과목이야? 내가 제일 재밌었던 것은 어떤 과목이야? 이런 걸 물으셔야 돼요. 사실은 애들이 내가 무엇을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학교 생활을 해요. 시험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그죠? 근데 아이들이요. 내가 오늘 수업을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웠는데 이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 엄마. 그러면 그 애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얘가 국어를 좋아하는구나. 자꾸 국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얘가 문과네. 문과네. 엄마가 알 수 있어요. 진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자꾸 질문을 통해서 평상시, 그럼 애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자꾸 쌓이면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을 잘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성품교육을 하기 전에 일반 학교에 정말 리더십 그룹이라고 얘네들을 성품 리더십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분당에서 아주 똑똑한 애들만 모아놨다고. 전 굉장히 기대를 걸고 갔어요. 분당구 잘 사는 이 서현동에. 어쨌든 여기서 분당에서 그래도 어쨌든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애들이 좀 행복하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제일 잘하는 과목은 뭐야? 몰라요. 네가 제일 못하는 과목은 뭐야? 몰라요. 그러면 너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야? 영어 말하기에서 100점 맞았을 때요. 제일 슬펐을 때는 언제야? 수학 빵점 맞았을 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네들은 점수였어. 점수밖에는 얘네들의 말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무슨 과목을 할 때 좋은지도 몰라. 그런데 네가 행복할 때 언제냐니까 점수 잘 받을 때. 네가 슬펐을 때 언제니까 점수 못 받았을 때. 자기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당하고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너무나 많은 애인데 늘 시야가 점수에 있었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라도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저는 세상을 지금 살리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